6강 시작하겠습니다. Chapter 9 Fluency Oriented Second Language Teaching 유창성 중심의 제2 언어 교수 활동들 쭉 보겠습니다. 유창성에 대한 정의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uses language structures accurately while at the same time concentrating on meaning. 언어 자체에 의식적이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사용하지만 의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meaning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이제 초점을 집중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이런 능력을 이제 우리는 유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다는 겁니다. Accuracy will tend to closely related to syllabus. 자, 항상 정확성이라는 것은 교수적인 교육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orm based라고 하는 teacher dominated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fluency라고 하는 것은 student dominated, meaning based and relatively unpredictable toward the syllabus. 실러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학습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창성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어떤 그 정확한 범주인지 어떤 교수 요목을 정해놓다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unpredictable하며 student dominated한 meaning based가 fluency를 촉진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fluency meant to be regarded as a natural language use, whether or not it results in native-like language comprehension or production. 반드시 원어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은 자 항상 퍼즈라든가 헤지테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자연스러움의 안에는 실제 언어 사용인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든가 또 우리 커뮤니케이션 컴피던스에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naturalness 이런 것들이 이제 fluency에 속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자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뭐죠? 앞전에 스피킹 할 때 그 fluency를 언급할 때 뭐였습니까? 스피치 액트를 얼마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유창한 말하기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때 appropriateness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펴봤었죠. 자, 스피치 컨디션 여기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치 컨디션 under which the speaking occurs play a major role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fluency a speaker may be capable of. 이런 것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유창성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인데 그러한 요건들을 보게 되면은 커그니티브와 어펙티브 퍼포먼스 정도 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그니티브적으로는 이제 먼저 커그니티브 자, 요 세 가지예요. 커그니티브, 어펙티브, 퍼포먼스가 말하기에 어떤 유창한 말하기에 대한 어떤 그 요건들입니다. 토픽의 친숙 정도, 장르의 친숙 정도, 그리고 인터러큐터 말하는 사람과의 친숙 정도, 그리고 얼마나 정보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맨딩 정도, 이 세 가지가 커그니티브 측면에서 말하기에 어떤 뭐 그냥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가 좀 쉬워지느냐 아니면 어려워지느냐는 토픽의 친숙도, 장르의 친숙도, 인터러큐터의 친숙도. 이 인터러큐터의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친한 사람과 말하기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대화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인터러큐터 이펙트라고 합니다. 좀 더 친한 사람과 안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좀 더 말하기가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토픽에 대한 친숙도는 얼마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스키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커그니티브적인 팩터이다.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토픽에 대해서 친밀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활발하게 내 의사 표현을 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Affective factor는
그 주제라든가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나치게 의식적이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말하기가 좀 불편해지고, 어떤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겠죠. 불안하다든가 내가 또 어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또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전부 다 교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요인이긴 하죠. effective입니다. effective라는 단어도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anxious적인 거, 혹은 어떤 motivation적인 거, 혹은 confidence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ffective적인 domain 혹은 effective적인 팩터가 있다 없다, lack of 이렇게 교육 환경에 대해서 교사가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이렇게 잘 웃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주고 있고 또 피드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effective입니다. performance factors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performance가 얼마나 협업의 기회가 많은가, degree of collaboration. 자, 이 어떤 스캐폴딩의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룹 안에서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과 소통을, 인터랙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랑 여러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 또 그룹 안에서 도움을 받고 또 다른 그룹과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퍼포먼스가 말하기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는 것이다. 자, 커그니티브 측면에서 친숙도, 그 다음에 어펙티브 측면에서 얼마나 편안한가, 그 다음 퍼포먼스 측면에서 얼마나 어떤 콜라보레이션의 어떤 단계가 많은가에 따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과업의 선별 기준입니다. Interactivity, Productivity, Challenge, Safety, and Purposefulness, Authenticity, 이렇게 나누어져 태스크 리피티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거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ractivity, Productivity,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uthenticity, 세 가지입니다. 먼저 Interactivity는 activity that focuses on building fluency should have interactive elements to it. 상호작용이 반드시 요구돼야 된다는 거죠. 입 다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 non-interactive in nature, 이런 것이 아니라 interactivity, 자, 반드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거, 직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productivity, activity leads to productive in terms of amount of language spoken by the learner. 이것은 이제 서베이 같은 것을 이제 예를 드는데, 서베이가 말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모국어로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outcome, communicative outcome을 completed, 완수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이렇게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여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 대표적으로 서베이 같은 것을 시행을 할 때 can be done in pairs with a little or even no language, 이가 아니라, 혹은 mother tongue이 아니라 교사가 ensure that learners are using target language to complete task,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아웃컴을 위해서 그 언어를 반드시 사용하게끔 요구하는 것, 이것은 인터랙션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학습자가 말 안 하고 그냥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거입니다. 챌린지, 적절한, 이 부분도 사실은 꽤나 중요한데요. 난이도, 이 난이도라는 것은 도전 과제입니다. 학습자에게 적절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콜라보레이티브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도 안 되고요.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요. 여러 명이 힘을 합쳤을 때 내가 혼자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도전적 과제는 뭡니까? 근접발달 영역이라고는 학습을 견인할 수 있는 학습 상황이 되는 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챌린지, 도전적이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에서는 나올만 합니다. safety,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effective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purposefulness, 어떤 communicative outcome, 어떤 목적에서 하는가 이고요. authenticity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develop classroom activity that bear some relations to language use outside classroom. 이거가 이제 그대로 출제가 많이 돼요. 교실에서 하는 활동은 bear some relations 혹은 resemblance라고도 많이 합니다.
닮아 있어야 되는데 뭐랑 닮아 있어야 되느냐? To language use outside the classroom.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은 결국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그 갖추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교실의 언어 사용은 일상의 언어 사용, 원어민이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unpredictable 해야 되며 and at times learners should be put in position where they must spontaneous and rely on what they have at hand. 여기 rely on what they have at hand. 중간 언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학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지만은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소통을 해내는 것. 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의미 없어하겠죠. 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뭐 어떤 메시지가 단어를 모른다든가 혹은 지식이 충분치 않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그 실제 언어 사용과 닮아 있는 유사성, 그런 측면에서 어텐티시티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미니 니고시에이션과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가 가장 대표적인 위어드 랭귀지 유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기출에서는 퍼실리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있는데 어쨌든 말하기의 어떤 유사성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과업의 지정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많이 어떤 학자의 어떤 언어 사용이 달라집니다. Role play are in fact classroom simulation of real life experience and can provide students with learning experience that is meaningful, focused, and relevant to their need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classroom simulation of real life experience라는 거예요. Role play는 교실 상황에서 실제 일어나는 언어 경험, 실제 하게 될 언어 경험의 시뮬레이션이다, 모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플레이는 일상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이지만 유사한 경험을 뭐라고요?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텐티시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드백 보시면은 피드백 teacher alerts students to the fact that the error has been made. alert하게 하는 것. 자, 처음에 먼저 alert하게 한 다음에 second teacher moves to correction stage. 이 두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오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하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냥 참조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입맛에 맞는 용어가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epetition. Once again, please. Can you say that again?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teacher should use intonation or facial expression that they are indicate. 여기서는 alert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표정을 한다든가 인토네이션을 바꾸어서 한다인데 여기서는 once again please, can you say that again? 이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반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Indicating that he or she is asking for repetition due to hearing error. 못 알아들었다. 선생님이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 실수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내포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복을 요청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come again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피드백 방법은 clarification request에 속합니다. 사실은 clarification request입니다. 뭐 제스처라든가 expression 여기는 뭐 됐고요. hinting, meta language. 어떤 것이 이제 그 오류가 어떤 측면의 오류인지 그 오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메타랭귀지입니다. 언어의 상위 언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적 용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Article, proposition might be enough to get the students to self-correct, self-repair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너 전치사 이렇게 해서 전치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힌팅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메타랭귀스틱 피드백입니다. Echoing은 emphasizing the error. 자, he
binomial, intonation을 올려서 questioning intonation can be very effective way to alerting students a precise error. 이것을 어떤 특정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오류가 이제 이것을 스스로 수정하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도움 제공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드백 방법은 repetition입니다. reformulation은 익숙한 것이죠. recasting입니다. teacher가 correct without making a big issue out of the error. 자, 암시성이라는 거예요. big issue out of error 하는 것은 암시성인 피드백인데 I'm not I am more tall I'm than my brother 라고 하는 발문에 있어서 Oh, you are taller than your brother 라고 하는 것이 reformulation 형태이다. 위캐스트로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그렇게 이제 딱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게 뭐 따라가시면 되고요. reformulation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리퀘스트입니다. 자, 이제 클래스룸 액티비티 말하기에 있어서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포메이션 갭은 유창성 중심의 활동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무엇이냐,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입니다. We can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We can often need information we do not possess. 정보의 공백이 있다는 말이죠. 의사소통의 목적이 내가 없는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This situation can be replicated in the classroom using information gap 테크닉. 자, 테크닉이라고 있습니다.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information dash gap에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자, more authentic communication is likely to occur in classroom if students go beyond practicable language form. 자, 언어 형태의 정확성 중심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어텐틱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다. To obtain information.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resources. 자, 여기 linguistic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communicative resources라는 것은 communication strategy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소통의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이들이 정보의 공백을 메우다입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Information gap activities are those in which students has information other does not have. And there is knowledge gap between the students and they must communicate to close the gap. Knowledge gap, close the gap. 여기에서 정보 공백 형태가 지식이 없는 것. 내가 차표에 대한 정보를 있는데 저쪽에는 차표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냥 열차에 대한 정보만 있어. 그러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 knowledge 갭이 있다. 갭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떨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상위 개념인 여기 의사소통의 어떤 목적을 제공하는 어떤 갭, 클로즈, 갭 이런 것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 별표,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언어의 특정 정확한 언어 사용이 요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이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의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의 공백이 있는 것이 missing information, 당연히 그렇고요. find the difference, 차이점 찾는 거. 이 전부 다 약간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직소라든가 인포메이션 갭이 아니라 차이점에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포메이션 갭 태클이 활용된 활동들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포메이션 갭이 활동된, 그러니까 정보의 차이가 이제 한 명은 좀 없는 거죠. 또 그림의 차이가 있는 거. 이것도 정보의 공백이 있는 테크닉, 정보의 테크닉이 있는 거. 롤플레이 마찬가지로 롤이 뭐예요? 상대방의 롤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공백이 있다예요.
아시겠죠? 이걸 뭐 롤플레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활동들이 큰 상위 범죄에서는 뭐가 활용이 됐는데 뭐 이런 롤플레이라든가 파인드 디퍼런스 다 어떤 테크닉 땡땡 테크닉이 활용됐다 한 단어는 인포메이션 갭이에요. 인포메이션 갭 테크닉이에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출제자가 이렇게 정말 뭐 각 마음 잡고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딴 답을 쓸 가능성이 많죠. 다 그다음 포커스 테스트가 언포커스 테스트가 이거 구분하는데 좀 더 유창한 언어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언포커스 테스트입니다. 포커스와 언포커스 테스트는 포커스 테스트는 특정 언어 형태가 사용이 요구돼요. 포커스 테스트는 meant to elicit certain linguistic structure. 특정 언어 형태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 나오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기차표 같은 경우는 스킬적인 경우는 삼인칭 단수가 계속적으로 뭐 반복되든가 habitual habit 같은 거는 3인칭 단수 이제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커스 테스트이나 좀 더 유창한 언어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unfocused task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소, 자, 직소는 cooperative learning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expert가 이제 on something before he or she shares and teaches to the other.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자가 전문가가 되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자, 여기 잘 보세요. teacher 역할이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facilitator, 촉진자. 이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학자의 뭡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도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서를 제공한다든가 서지션 한다든가 가이던스를 준다든가 피드백을 주는 어떤 역할인데 오거나이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뭐예요? 먼저 그 홈그룹을 만들어서 다시 리그룹핑하는 등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활동에 원활한 활동에서 그룹의 오거나이저의 역할을 한다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매니저, 디렉터 등등이 있는데 직소에서는 오거나이저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퍼실리테이터 할 때 E 아닙니다. O입니다. 퍼실리테이터 철자 조심하세요. 직소 리스닝과 리딩 직소 두 가지 형태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cooperative learning이라고 했죠. Each individual has a unique contribution. 자, has unique contribution이라는 것은 piece of information,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tudents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각자가 학습자의 어떤 책무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모든 학습자가 어떤 리더십과 responsibility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Student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ir peers. 자,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있기 때문에 다 책무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onsensus building activity,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유창성 중심의 활동이고요. 아이들의 어떤 언어 사용이 특정 언어 사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중간 언어 상태에서 언어 사용을 하는 형태인데 decision making입니다. decision making 이것을 consensus building activity라고 칭합니다. Consensus building activity. Participants work together to come to an agreement. 다시 participants work together to come to an agreement or on something.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룹의 결단입니다. They may present a point of view, argue, listen, consider, weigh options, compromise. 합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students involved in consensus building activity do not have to share some ideas or opinions, but they do not try to agree on solution. 다시 they do need to try to agree on solution.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룹 problem solving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합의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이 요구되는데 그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problem solving은 다시 여기 지금 decision making이라고 했죠. consensus building은 problem solving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분류를 다르게 좀 해놨어요. ranking, problem solving,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순서 매기기죠. 이렇게 순서를 이제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consensus building activity입니다. 그 다음에 그 fluency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bold game project 중요합니다. 여기 project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extended assignment that usually last longer than a single lesson. 한 차시의 단어 그 수업이 아니라 한 오래 장기간의 수업 형태인데 some examples include 자 여기 class newspaper, designing a health poster, 포스터 제작하기, 건강에 관한 포스터 제작하기, compiling a recipe book, 어떤 요리책 이렇게 그 집대성에서 만들기, creating a website 이런 것들을 장기간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뭐 advertising campaign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냐? 당연히 그룹 형태로 이제 실시되고요.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사용돼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교수 유창성 중심의 활동, 뭐라?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많이 활발하게 실행하려고 하나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uthentic English Language Material. 자, 당연히 진정성 있는 머티리얼을 사용하며 sequence of activities, 자,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sequence of activities over a period of time such as planning, field work, preparation of information and presenting 등등. 그러니까 정보를 취합하고 수집하고 하는 어떤 전체의 과정 중심의 수업,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멀티미디어에서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은 웹캐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냥 참조로 웹캐스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피킹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발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